네,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3학년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어, 이 촬영에 필요한 도구를 못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제대로 좀 촬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손만 나오게 해서 촬영하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화요일 수업에 올라왔던 우리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죠? 한번 풀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유물도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동아시아 선사시대 유물이래요. 선사. 선사시대 구석기와 신석기 중에 어느 시대일까? 제작시대가 신석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의 용도를 보니까 곡물의 저장 및 조리. 생각나는 게 있죠. 이거 토기예요, 토기. 일단 토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한중일 신석기 문화 중에 어떤 신석기 시대 문화의 토기가 나왔을까? 바로 밑에 나오죠. 한반도. 답 나왔죠. 한반도의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뭐 이런 민물이 토기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먼저 빗살무늬 토기를 떠올려야죠. 자, 그럼 빗살무늬 토기 찾아봅시다. 어디에요? 네. 3번에 나오죠? 3번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들 한번 쭉 봅시다. 먼저 1번. 1번 이건 넘어가세요. 이건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베트남 전근대사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베트남의 동선 문화의 청동북이에요. 넘어가시고. 자, 이건 알아야 되죠, 이거 여러분. 중국 상나라의 청동 제기가 청동 유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은 양사오 문화. 황호 중류 지방에서 탄생했던 문명이 되겠죠. 양사오 토기가 되겠고. 5번은 여러분 이거 쉽죠.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를 대표하는 이른바 조몬 토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한번 힌트를 찾아봅시다. 가해 군대가 고조선으로 침입하니, 네, 고조선을 침입했다. 고조선을 침입한 나라 하면 일단 나라가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죠. 고조선이 중국과 싸움을 벌였는데 중국에서도 연과 싸웠고 연의 징계에게 패해서 영토를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입니다. 한의 무제가 조선을 결국 멸망시켰었는데요. 그러면 연과 한 중에 어딜까? 징계가 나올지 무제가 나올지 아니면 한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인 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이 나올지 봅시다. 네, 우거왕 나왔네요. 그러면 연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죠. 그지? 자, 고조선은 1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왕감성이 함락되었다. 기원전 108년이죠. 그리고 한은 고조선이 있던 옛 영역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에 이른바 사군을 설치하죠. 한사군이라 하죠. 고구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국가가 이 한이 설치한 여러 군현들을 축출하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한입니다. 한이죠? 한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죠. 1번. 안남도읍을 설치했다.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 베트남 정근대사고요. 안남도읍은 이 베트남 북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당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도호부와 도독부는 당나라가 점령지를 통치하게 설치한 기구들입니다. 이런 그 한국사에서 기억나시죠?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장거를 대월지에 파견했다. 네, 정답이네요. 장건, 한 무제 때 사람이죠. 그죠? 이 무제의 명을 받고 흉노를 같이 공격할 동맹국을 찾아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떠났고요. 그 결과 이른바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개척이 됐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백강전투에서 왜를 격파했다. 이 당나라 얘기죠. 당나라 이야기죠. 백강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왜가 거의 3만에 가까운 대군을 백제 부흥을 위해서 파견하죠. 그래서 결국 백제와 이 백제 부흥군과 웨이 연합군 대 나랑 연합군이 백강에서 붙었습니다. 네, 여기서 결국 나랑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죠. 자, 그 다음 4번. 정강의 변을 겪고 수도를 옮겼다. 네, 이거 송나라 이야기네요. 송나라. 그죠? 북송, 그리고 남송을 가르는 기준점. 네, 중국의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죠. 이러면 정강의 변입니다. 금나라에게 수도였던 카이펑이 함락당하고 결국 남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126년에서 1127년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진의 황실이 쇠약해져 중원이 소란해졌다. 진. 이 진시황부터 이거 바로 진시황이구나 라고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진짜가 진나라 할 때 그 진짜가 아니죠. 이건 위진남북조 할 때 그 진입니다. 사마염이 후삼국을 통일했죠. 하지만 파랑자의 난을 계기로 결국 진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서 5개 유목민족들이 진의 영향으로 쏟아들어와서 화북 지역을 점령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건설했죠. 이른바 5호 16국 시대. 네. 자, 옆에 보면 다시 한번 힌트가 나옵니다. 이를 틈타 흉노 등 여러 유목민족이 황허와 낙수 지역, 이른바 이 화북 지역에 들어온 후 진의 수도를 빼앗고 능멸을 파괴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황실 쪽인 낭야왕 삼하예가 도망하여 형주와 양주 사이에 나라를 세웠다. 강남 지역으로 튀었죠. 이 피란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언제입니까? 4세기죠. 4세기. 예. 영가의 난으로 대변되는 이 5호의 침략 4세기 때 이릅니다. 자, 1번 찌에우다 넘어가세요. 베트남입니다. 자, 광무제가 왜 금인을 보냈다? 광무제가 나옵니다. 한나라 후한의 건설자가 되겠죠? 1세기예요. 1세기. 자, 그럼 한 고조가 흉노에 크게 패하였다. 자, 이 한 고조가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원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기원전 194년입니다. 그 다음에, 위만이 누군지는 아시죠? 위만조선의 성립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 5번. 한족이 강남지방으로 대거 이주했다. 4세기 전반이죠. 이거 여러분 연도를 못 외워도 대충 도망하여 라는 부분을 통해서 5번이 답임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고구려가 남자와 북이 모두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북주와 북제가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됐다. 네, 남제 북위 그리고 북주, 북제. 자, 이 나라들은 모두 중국의 왕조들입니다. 자, 이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가 한국 지역 중국에 조공을 하게 됐고, 자, 중국은 한편 북방에 있는 강력한 유목민족의 국가 돌궐은 유목민족의 국가죠. 유목민족이죠. 자, 이 화친을 칭하고자 돌궐의 공주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이 중국 중심의 단일한 질서가 확립된 시점도 있죠. 강력한 왕조가 중원에 들어섰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한이라든가 당이라든가 그죠? 청이라든가 명, 청 뭐 이런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들어섰을 때 이 강력한 중원의 왕조를 바탕으로 하나의 단일한 이 질서가 형성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자, 특히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이른바 다원적인 외교 질서가 성립이 됐다 했었죠. 저는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중국의 이른바 분열의 시기에 한중일 3개국이 저마다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하고 있죠. 답은 5번입니다. 네,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제도가? 자, 가는 수대에 처음 시행되었고, 일단 여러분 공부를 한 친구들이면 여기서 바로 감이 와요. 수대에 처음 시행된 제도, 과거죠, 과거. 그냥 더 봅시다. 당을 거쳐 송제에 대조적으로 정비됐다. 송대에 정비됐다는 뜻은 이른바 전시체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결정적 힌트가 또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대 후주 출신 쌍기. 여러분 광종과 쌍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광종 때 처음 과거제가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답은 자 5번 송대 황제가 주관한 전시가 정례화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전시체제는 여러분 뭐예요? 전시체제는 죄송합니다. 전시체제는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죠. 이른바 순위 결정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합격자를 다 뽑은 다음에 선발한 다음에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내부해서 등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황제가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황제가 직접 주관하고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죠.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제도였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선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1번 동종사의 건의로 채택되었다. 이 유교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기를 동종서가 건의를 했었죠. 동종서는 한 무제 때의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오경박사 제도를 두고 태학을 설립하기도 했었죠. 자, 2번 명에서 이갑을 단위로 실시되었다. 이거 이갑제죠. 자, 원 시기에 망가진, 무너진 농촌 사회의 질서와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 원장이 명태조가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3번 몽골에서 1500호 단위로 시행되었다. 이거 뭐예요? 천호제죠. 칭기스칸이 천호제를 마련을 했었죠. 자, 그다음 4번 막번 체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막번 체제하면 당연히 에도 막부죠. 자, 막번 체제가 뭐예요? 막부. 중앙에는 막부, 쇼군이. 지방은 각 번을 다스리는 누구? 다이묘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6번을 봅시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자, 그림은 11세기에 건국된 이 나라의 왕릉 유적이다. 이것만 가지고 좀 알기 어렵네요. 자, 근데 그 다음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단길의 요충지를 장악했다. 자, 11세기면 여러분 한국사로 치환하면 고려시기고요. 고려시대 중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해 보자면 뭐 거란도 안 나오는구나. 거란도 있었고 여진도 있었고 고려시대 몽골도 있었고 서화도 있었고 대리도 있었고 쭉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딜까? 그 중에 이런 비단기과 관련이 있는 나라는 서화죠. 서화. 자, 이 나라는 송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다가 이후 송과 맹약을 체결하여 매년 비단, 은, 차 등의 세패를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어디랑 착각할 수 있냐면 거란과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길의 요충지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거란이 아니라 서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화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몽골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그렇죠. 칭기스칸이 요 서화를 정벌하기 위한 정벌전에 나서다가 부상을 입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죽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들이 결국 서화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좌연왕과 우연왕 나오면 흉노죠. 그 다음에 3번 맹암모국제, 이거 여진이죠. 거란은 뭐겠어요? 거란은 연운 16주 나오는 거 아니면 뭐가 나와요? 북명관제도 남명관제도 나오는 거죠. 연운 16주는 뭡니까? 화북지역의 영토고요. 전통적인 한족의 영역에 속했던 화북지역의 일부를 거란이 가져갔죠. 어떻게 가져갔어요? 혼란을 틈탔잖아. 중국이 5대 19개 분열 시기에 놓여있을 때를 틈타서 거란이 화북지역의 연운 16주를 차지했죠. 5번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문치주의 절도사 나오면 당연히 송입니다. 그렇죠? 7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의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했다. 이거 대충 보면 답이 나와요. 벌써 뭐예요? 송이 나왔어요. 오경, 유교랑 관련이 있는 거네. 근데 오경보다 사설을 더 중시했대. 이거 어떤 학문이에요? 성리학이죠. 더 볼까요? 그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 속에서 대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대학 장구라 했고 중용에 대한 해석을 더해 중용장구라 했다. 또한 그는 논어와 맹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로 논어집주, 맹자집주를 저술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른바 사설을 중시했다. 사설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학의 경향, 성리학.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 주자죠. 자, 그럼 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바로 나왔네요. 유황의 형 이상학적 이론을 보강해서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 이전의 훈과학이 철학적인 측면에 상당히 이제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을 불교가 보완했었는데요. 불교 선종과 여러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형 이상학적 형태
이상의 것, 형태, 형 이상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성략은 무엇을 연구합니까? 우주와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죠. 우주의 원리나 우리의 심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럼 차례대로 봅시다. 국학을 연구해서 고사기전을 연구했다. 일본의 학자죠? 모토리 노리나가. 노리나가서 모토 오겠나 싶은 사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고사기전. 2번 황제의 명에 따라 오경정의를 편찬했다. 공영달이죠. 오경정의는 당대 과거 수험서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몽유결 2가 되겠고요. 성악 집요. 풍기에 대군동 서원에서 선현을 배양했다. 주세붕이죠? 주세붕입니다. 주세붕 여러분 알죠? 이거 중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방간이었어요. 자, 8번 가봅시다. 가나 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가나가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쭉 살펴봐야죠. 자 일단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힌트를 찾아보자고요. 힌트가 뭐가 없네요. 그죠? 딱 두 개만 있어. 상경과 금성. 근데 이것도 찾을 수가 있네요. 상경이 수도이다 고 체크가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발해죠. 이 당연히 신라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 가와 나이 이제 일본이 되겠고요. 이 당이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뭐 유령체제 물어보는 거네요. 유령체제. 자, 1번. 구품중정제가 실시됐다. 구품중정제는 남북조식이 위진 남북조식의 시작이 됐었죠. 지방에서 이 지방의 인재를 1품에서 9품까지로 지방의 인재를 천거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그 지방에서 천거한 인재의 실력에 걸맞게 이제 관직을 제수를 했죠. 구품중정제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기가 되겠고 정당성이 육부를 총괄했다. 이거 발해 이야기죠. 발해는 삼성 육부 체제인데 여기서도 삼성 가운데서 정당성의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 7도 아래 국군 일을 두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3품가를 실시할 때고 신라 거네요. 신라 거고 신라 원성왕 때 유교 경전에 대한 소양을 평가해서 관리 등용에 활용하려고 했었지만 신라 특유의 신부제 위주의 관리 등용 방식으로 인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좌변관 우변관의 행정을 분담했다. 이게 답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번부터는 조금 이렇게 좌변관 우변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태정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데요. 태정관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관팔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봐주셔야 돼요. 이관팔성. 이 당시 일본의 율령체제가 이관팔성이었고 태정관과 신기관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태정관과 신기관. 네, 신기관이 일본 율령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었죠. 신기관? 제사를 담당하는 기구. 자, 이 태정관인데 이 태정관의 좌변관과 우변관이 행정을 분담했다. 네,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 9번 봅시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시기인지 한번 봅시다. 연행사. 끝났네요. 청약. 조선에서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죠. 조선 후기야. 청하고 조선 나오니까 조선 후기죠. 그지? 그 다음 또 나와요. 힌트가. 인삼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 사신이 먼저 책문을 지나간 후에 책문,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그러니까 요 조선시대 청과 조선 간의 무역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힌트가 더 나와요. 장씨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조선 후기죠. 만상과 송상이 활약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중국으로부터 목화가 도입되었다. 고려죠. 니은 산시상인이 전국적으로 활약했다. 네, 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령농민충 묘슈. 넘어가세요. 해이한 시대인데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일본 조카마치 나왔네요. 조카마치 나왔어. 그럼 일본 에도막부식이죠? 맞아요. 자, 그럼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밑줄 친 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막부. 어떤 막부일까? 세 개의 막부가 있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리고 에도. 이 세 개 중에 어디일지 한번 봅시다.
풍랑으로 나라에 표착했소. 나는 새롭게 수립된 막부의 쇼군에게 항의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영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막부가 힌트가 하나밖에 없네. 크리스트교를 탄압. 그럼 답 나왔죠. 크리스트교 탄압으로 유명한 곳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 에도 막부. 자, 그럼 1번. 명과 가마무역을 개시했다. 이거 물어맞지 막부입니다.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을 막아낸 것 가마쿠라 막부고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의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다음 3번. 네, 대무역을 허가하는 자, 붉을 주자에 인장할 때 그 인자, 도장할 때 그 인자, 주인장, 슈인장, 주인장을 발급했다. 답은 바로 요거네요. 주인장은 뭐예요, 여러분? 에도막부가 대무역을 허가받은 자에게 선박에게 나누어 줬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견당사를 파견. 견당사는 오래 파견됐어요.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쭉 파견이 됐고요. 894년에 견당사 파견을 금지하죠. 그 다음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 시박사는 중국에서 교역을 감독하는 기구였고요. 당 때부터 청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시기를 한번 봅시다. 평양성을 함락시킨 저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던가요? 평양성이 함락됐대요. 자, 그 다음에 가도에 있는 명의 모문용 군대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자신들에게 목면등의 세피를 보내며 국경지역에서 개시를 열어준다면 철군한다고 합니다. 자, 자신들, 개시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평양성을 함락시켰대, 저들이. 그럼 이 저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신들은 후금, 청이 되겠죠. 이때는 아직 청이 아니라 후금이었죠. 이 상황은 여러분 정묘호라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여기 명의 모문용이라고 하는 부분. 명이 있죠. 명이 아직 있죠? 이 모문용은 명나라 장수로서 압록강 유역에 있는 가도라고 하는 것에 주둔하면서 청나라를 후금을 견제하는 척하면서 조선을 엄청나게 뜯어먹었던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묘후란 1624년이죠. 병자호란이 1636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답은 4번 란데요. 자, 일단 광해군이 폐위된 시점을 찾으시면 되죠. 그죠? 광해군 폐위는 곧 인조반정을 의미하는 거고 인조 시대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모두 일어났으니까 바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자, 가. 아시카가 요시미츠. 아시카가라고 하는 성을 보니까 우리 뭐가 떠올라요? 무로마치 마포가 떠오릅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떠오르죠. 자, 그리고 남주의 천황이 북주의 천황에게 항의를 양해했다. 무로마치 마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무로마치 마포 시대인 걸 알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는 1392년이 되겠습니다. 종식된 시점. 조선이 건국된 해에 남북조 시대도 종결됐어요. 그 다음에 쇼군 요시마사 후계를 둘러싸고 교토에서 내란이 일어나 요시마사의 아들과 동생을 각각 지지하는 유력 세력들 간의 전투가 벌어져 교토가 크게 하게 됐다. 네,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 오린의 난입니다. 1467년에서 1477년까지 이어졌고요. 전국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삼포이란이 일어났다. 1510년 중종 5년 때입니다. 야, 이거 되게 어렵다. 그죠? 이거 연도를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셔야 돼요. 베트남입니다. 1428년 요게 정답인데요. 그 다음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명예 건국을 의미하는 거죠. 1368년 이거보다 가시기보다 앞서서고요. 4번 알탄칸이 베이징을 포위했다. 자, 몽골이 명나라를 위협했던 사건이 되겠죠. 16세기 전반입니다. 16세기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 나오면 한참 이전이죠. 12세기입니다. 12세기. 12세기.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삼포해란과 레 왕조 그리고 주원장의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1, 3번 중에
아마 좀 답이 많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산포이란의 연도를 외우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봅시다. 미추친 이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어떤 시기일까? 자, 그림은 소설 홍루몽. 홍루몽 나오면 여러분 어디예요? 청나라죠, 청나라. 자, 1번. 효를 강조한 부모 은중경이 등장했다. 자, 이 불교 경전이고요. 당대입니다. 웬만한 불교 경전은 대부분 당대 한자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왕 운기가 집필됐다. 고려 시기죠. 몽골 침입기 때입니다. 고 부근을 전후해서 제왕 운기가 집필이 됐죠. 이승유. 그 다음 3번. 대월사기 넘어가세요. 몽골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그때 나온 역사서가 대월사기입니다. 4번. 고증학이 발달했다. 네, 청대 고증학이죠. 그리고 이 청대 고증학은 우리나라 때도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청대 고증학을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이 수용을 했었죠. 그 다음 5번. 신토와 불교를 융합한 신불 습합 사상이 처음 출현했다. 이런 이 신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 처음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신토와 불교가 서로 융합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불교는 여러분 상당히 포용적인 종교고요. 포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종교고 각 나라에 전파돼서 그 나라의 민간 신앙과 짬뽕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요. 잠깐 끊어질 수 있거든요.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끊어지게 되면 다시 재촬영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장안성의 영향을 받아 건설된 도시다. 그럼 뭐 나왔네요. 발해 상경 아니면 일본 헤이족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수도였던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상경성 아니면 헤이족교인데요. 보시면 이미 이게 그 헤이족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당나라가 존재했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헤이족교 시기 710년에서 794년 나라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헤이족교가 수도였던 시기를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의 불교의 모습입니다. 법편 넘어가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5세기 이야기고요. 현장이 대당서역들을 남겼다. 현장은 당나라 때 인물이죠. 7세기입니다. 자, 감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감진이 일본에 계율을 전했다. 8세기입니다. 중국의 승리였고요. 고구려 승리였던 해자가 슈토코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6세기고요. 2차 돈의 순교 법흥학 때죠. 역시 6세기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5번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가조약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청정부가 영국정부. 이건 뭐 청하고 영국 사이에 체결된 거면 난징조약 아니면 뭐 텐진조약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하이 닝부 푸저우 등에 더해서 추가로 개항한대요. 추가로.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1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난징조약 체결되었지만 영국의 의도만큼 중국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어요. 결국 2차 아편전쟁, 에로우 사건을 일으켜서 2차 아편전쟁을 주도한 영국이 청나라를 제압하고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구를 추가적인 항구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거 쉽네요. 강화도 조약이죠. 너무나 익숙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했다. 이건 여러분 신축조약입니다. 신축조약은 뭘 계기로 체결됐다? 딱 끝났네요. 아무튼 그냥 넘어갑시다. 수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종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맞고요. 영토화량 규정 강화도 조약이 없었어요. 부산 외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추가적으로 개항한다. 나중에 원산하고 인천이 됐죠. 1975년 운유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었죠.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자, 가 조약. 자, 한번 봅시다. 양국 간에 이게 넘어가고 2조.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돼. 자, 이때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죠. 대한제국을. 그죠? 그걸 무효일 때.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 일본과 국교를 다시 체결하면서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이고요.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사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휴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미국, 남베트남의 군대는 철군,